서로를 향해 연일 뜨거운 설전을 벌이는 미 대선 후보들. I think this is so rich, coming from someone who has been prosecuted. It will be the end of our country. She's a Marxist. Everybody knows she's a Marxist. 서로를 헐뜯는 가운데서도 두 후보가 일치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죠. A policy about China should be in making sur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ns the competition for the 21st century. I was the only president ever. China was paying us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특히 미국은 확장되고 있는 중국 함대를 따라잡기 위해 한국 조선업계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크랩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작년 6월 CNN의 기사입니다. 급성장한 중국 해군을 견제하기 위한 협력 대상으로 세종대왕함 등 한국 군함을 집중 조명했는데요. 언론뿐만 아니라 미 해군에서도 실제로 열렬한 러브콜을 보내는 중입니다. 지난 2월과 7월 델토로 해군성 장관과 프란체티 해군 참모총장이 각각 국내 조선소와 강습 상륙함 등지를 방문했고요. 9월에도 미 해군 고위급 인사들이 국내의 관련 기관에서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 해군 함정을 정비하려면 MSRA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하나오 승인을 해줬고 바로 그것이 나오자마자 미군의 보급 함정을 정기 수리를 계약 체결했어요. 특히 아시아 태평양에 있는 수많은 미국 함정들이 수리하려면 또 이 미국과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한국이나 일본에서 수리하겠다 이런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죠. 미국 유력 언론이 세계 최고 함정이라고 평가한 이유 무엇일까요? 핵심은 가성비입니다. 한 척당 약 8천억 원. 미국에 대입하면 3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주목받은 또 다른 이유는 새로운 의미의 코리안 타임인데요. 기술력고 생산 능력도 좋은 데 비해서 우리가 또 적기 조달을 잘해요. 어떤 사람들은 배달의 민족이라 하는데 세계적으로 인건비가 높아지고 인구 절벽이 있기 때문에 적기에 인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한국은 그런 늦어진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흔히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중국과의 경쟁에서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는 상황이 낯설지 않나요?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대국의 해군력이 어떻게 중국에 따라잡히게 된 걸까요? 1990년대 냉전 이후 당시 최대 라이벌 소련이 붕괴하며 미국은 군비를 축소하기 시작했고요. 이 때문에 해군력과 조선업도 연쇄적으로 쇠퇴했다고 해요. 그러다 21세기 중국이 급부상하며 신냉전 체제가 만들어졌잖아요. 특히 미국과 대만 등 아시아 태평양 일대에서 대립하게 되는데요. 미국 해군은 질적인 측면에서 꾸준히 앞서 있지만 양적인 면에서 뒤처졌다고 합니다. 중국은 이지스 구축함 이런 것들을 벽돌 찍어내다시피 막 계속 양산하고 있고 특히 노동력이 싸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은 미국의 해군이 엄청나게 강한 이런 거 많이 가지고 있어도 결국에는 군함수도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미국이 290여 척 전투함으로 볼 때 중국은 이미 370여 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반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우리 조선산업 기술력은 K방산 수출의 새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우리 조선산업은 1970년대 초반부터 중화학 공업 정책의 일환으로 크게 발전했고요. 10여 년 만에 세계 1, 2위를 다투게 되었죠. 작년 기준 글로벌 선박 수준 점유율도 세계 절반이 넘는 중국에 이어 약 23%로 2위를 차지했고요. 해군력도 전 세계 10위 안에 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암초도 꽤 있습니다. 우선 1920년 제정된 미국의 연안무역법 존스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미 해상에서 선박을 운용하려면 미국 내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해요. 이를 위해 하나오션에서는 지난 6월 무려 1억 달러라는 금액을 들여 필라델피아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했는데요. 당장 군함 등을 만들기에는 현지 인프라가 노후화되었기에 추가 금액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으로 발생한 H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의 갈등도 걸림돌인데요. 방위사업청에서는 7조 8천억 원을 들여 6,000톤급 KDD-X 6척을 발주하기로 했지만요. 2020년 입찰자 선정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이 사업 관리를 공정하게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2030년까지 발주하기로 한 만큼 최근 방위사업청은 두 업체의 동시 건조 방안을 내놓았지만요. 갈등의 골이 깊어진 이상 공조가 가능할지 미지수인데요. 캐나다나 폴란드, 사우디, 필리핀 이런 데서 잠수함 살려고 하고 또 페루, 동남아 시장에서 그다음에 호주에서는 최근 살려고 하는 이런 거대 시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둘이 싸워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빨리 갈등을 잠재우고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심화시켜야 된다. 미중 간의 갈등이 한국 조선업계의 순풍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K방산 수출의 새로운 주역이 되기 위해선 내부의 걸림돌은 말끔히 정리하는 게 좋겠죠? 한국 조선업과 방산 기술은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는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